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명주, 안녕하세요, 이명주고요. 맞은편에 있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정글북입니다. 일단 제작 감독에는 전에 다룬 적이 있었던 존 페브로, 각본에는 저스틴 마크스, 음악에는 존 데브니, 촬영에는 빌 포프, 편집에는 마크 리볼시, 배급에는 디즈니입니다. 오늘 영화를 고른 게 스미스 군인데 네. 왜 고르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별다른 거 없고요. 워낙 북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뭐 재밌겠지 하고서 보기도 전에 다루자고 정했고요. 네. 뭐 그래서 봤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리고 제가 나름 정글북 덕후기 때문에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정해봤습니다. 흥행이 어땠고 평가 어땠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지금 흥행 성적 같은 경우 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9억 달러. 9억이요? 9억. 그래서 올해 개봉작 중에서 흥행 성적으로 3위. 3위? 그러니까 흥행 성적을 정리해서 보면은 북미 기준으로는 캡틴 아메리카 11호, 데드풀, 정글북 이렇게 해서 3위고 월드와이드 기준으로는 11호, 주토피아, 정글북 2순. 그리고 정글북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주토피아 기록을 깰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디즈니 미쳤네. 정글북과 주토피아는 거의 동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쌍으로 대박을 쳤지. 디즈니가 완전 다. 데드풀 하나 정도만 빼고는 디즈니 영화가 탑3를 점거해버렸지. 그러면은 흥행 성적은 그 정도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일단 로튼 토마토에서는 94%의 신선도를 보였고 평점은 7.7. 그리고 메타크리틱에서는 77점. 그리고 유저 점수는 7.7점. 그래서 대충 75에서 80 사이로 다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로 수렴을 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스크린 수 한 700개에서 600개 정도 먹고 있고 스크린 점유율은 한 15%, 14% 이 정도. 그러니까 극장 스크린 7개 중에 하나 정도가 정글북이고, 평일에 상영 점유율을 보니까 20%가 조금 안 되고 좌석 점유율은 한 17%? 뭐 이 정도 되더라고. 예, 덧붙여서 오늘 6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만 정도 모았고요. 평점은 지금 평론가 평균이 7점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9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내 생각에 한 200만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 200만에서 한 300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가족 단위로 많이 봤어요. 확실히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요즘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아가씨. 가족 단위로 그걸 보자고? 야, 그거 본 사람들 있던데 근데 가족 단위로. 무섭다. 너무 귀여워요. 미치겠다 진짜. 모글리가 귀여울까, 김민희가 귀여울까. 제가 요즘에 드립이 터지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가족 영화가 한 개도 없었는데 이 영화가 가족 영화로 잘 치고 나온 게 아닌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흥행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네. 뭐 트리비가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이 영화의 계획은 2013년 6월 9일에 발표가 됐고, 그래서 5달 뒤인 2013년 11월 5일에 존 페브로가 제작과 감독을 맡게 되면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서 유명 배우들이 성우로 계속 섭외하면서 2015년 개봉을 위해서 달려왔으나 1년 정도 제작 기간을 더 가진 다음에 2016년 4월에 개봉이 됐죠. 이 정글북의 특이사항이라면은 이게 LA에 있는 세트에서 100% 촬영됐다고. 현지 촬영 이런 거 전혀 없고 야외 촬영이나 모두 세트에서만 촬영이 됐는데 디즈니 본사가 다 그쪽에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존 라세터하고 이 존 페브로가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픽사와 디즈니의 테크니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고 제작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정글을 구현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인도의 특정 정글 지역의 사진을 10만 장 정도 찍어가지고 10만 장? 그 사진들을 보고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디테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 진짜 돈을 쳐 바른 거지 아예. 그냥 노가다가 장난 아니었겠다. 그래픽으로 쳐 바른 거예요. 와. 거의 다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가상 영상 같은 거 띄워놓고서 카메라 다 찍었다고 하고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 뭐 이런 CG 위주의 영화가 다 그렇긴 하지만 극장에서 구현되는 그 영상과 실제 촬영장의 소품들이 격차가 크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늑대 같은 경우 늑대 대가리만 놓고 촬영을 한다든가 바기라 같은 경우 개처럼 생긴 인형 같은 거 껴안으면서 연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재밌더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랄까.
특히나 원숭이들이 납치를 해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그치 사람들이 타이즈 같은 거 쓰고서 락 페스티벌 같은 데 보면은 몸 던지잖아. 다이빙 하는 거? 다이빙 한 다음에 사람들이 와 그치 이래. 손으로 떠받들어주면서 이동을 시켜주는 똑같이 했죠. 거기에서 대단하네. 똑같이 했습니다. 인간이나 원숭이나 별로 다를 거 없다는 거. 그리고 존 페브로가 밝히기를 물론 이게 동화긴 하지만 스릴감을 주는 장면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참고한 영화를 밝혔는데 1953년작인 쉐인이라는 작품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꼽은 게 좋은 친구들 지옥의 묵시록. 지옥의 묵시록까지? 뭐 지옥의 묵시록 같은 경우는 밀림, 정글 풍경이나 양상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연출하면서 참고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흥행이 대박난 결과 개봉한 지 2주 만에 소편 제작이 확실하게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2018년에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기본 뼈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착실히 살만 붙이면 되는 형식이니까. 이게 디즈니 라이브 영화라고 요즘에 명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사 영화 시리즈. 그렇죠. 실사 영화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나왔었던 게 무엇이냐? 신데렐라. 네. 그거 다음에 이번에 정글북이었는데 다음에는 뭘로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물망에 올라갔었던 게 몇 작품인데 도날드 덕이라든가 도널드 덕? 예 진짜 오리가 나온단 말이야? 모르겠어. 그냥 아예 3D로 구현을 해버려가지고 사이버 가수 옛날에 그 아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야 너무 비유가 진짜 안 되잖아. 아니 무슨 뭐 미안해요. 19금 테드라든지 뭐 그런 예, 거를 비교를 하고 19금 모르니까 아담이 나오는 거 좀 죄송합니다. 예, 뭐 하여튼간에 뭐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알라딘. 알라딘 실사? 알라딘 실사는 그래도 팬들이 기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미가 어떤 모습을 내나? 그런가? 아담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깐 뭔가 좀 비교를 할 만한 대상을 찾아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비교할 거 겁나 많은데 비교하고 뭐 영화도 아니. 그러니까 3D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 하다못해 워크래프트 요즘에 나왔는데 그래 워크래프트 그런 애들 얘기해도 됐었는데 내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났을까?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예. 그 정글북 다음으로 나온 거는 거울나라 앨리스지. 거울나라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후속작격인데 정글북 다음이고 그 다음에 계속 예전이 다 돼 있어. 마이리틀 자이언트라는 작품도 있고 피터의 드래곤 등등등 그런 게 다 실사 동화 원작 영화들. 별게 다 있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기대되는 건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근데 나는 미녀와 야수 예전에 레아세아도 나왔었던 작품 봤었는데 난 그게 참 마음에 들던데 유럽풍이었거든 그거는. 미녀와 야수를 실사로 만들면 그거 되게 판타지적이잖아. 그렇지. 애니메이션이 그걸 실사로 만든다고? 참고로 주연인 벨 역할로는 엠마 왓슨이라고. 맞아. 사진 찍은 거 있었어. 스틸컷으로. 캐릭터는 어울리는 것 같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트리비아까지 접도록 하고 감독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존 페브로. 전작으로는 메이드, 엘프, 자투라 스페이스 어드벤처, 아이언맨 1, 2, 카우보이 앤 에일리언, 아메리칸 셰프 등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셰프라고 말했었죠. 네. 왜 두 명이 저를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왜 찔려? 찔리는 것도 없는데. 리아님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아메리칸 셰프로.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아메리칸 셰프 보고 윤종신도 노래 하나 만들었던데. 뭐라고? 쿠바 샌드위치라고. 그리고 셰프 나와서 뮤직비디오 찍고 진짜 쿠바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뭐 그런 거 했었는데 난 아직도 아메리칸 셰프는 기분 좋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글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별로여서 그래픽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잘 다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언맨도 마블 영화의 기둥이 되잖아. 스토리 라인도 잡아두고 그런 게 존 파브로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타영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근데 아이언맨 1, 2를 찍은 다음에 왜 마블 영화에 손을 안 대는 거지? 마블 및 디즈니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메리칸 셰프지. 그렇지. 그래서 재발탁한 게 정글북인 거고. 다시 들어간 거야?
그렇게 된 거고 3편은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아이언맨 3 같은 경우는. 그건 다른 감독이. 그렇죠. 다른 감독이 만들다가 사람들한테 완전 혹평을 받았죠. 근데 뭐 흥행은 대박 났으니 뭐. 그러니까 존 페브로가 지금 위상이 어마어마한 거지. 말하자면 MCU의 정도전 아니야. MCU 개국 공신. 물론 한번 박차고 나가는데 아메리칸 셰프처럼 자기가 일하던 가게 박차고 나갔는데 나름 성공 거두고 그 다음에 다시 정글북으로 돌아와서 지금 월드와이드 흥행 수익 9억 달러 내고 있고 이러면 디즈니 내에서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지. 어떤 사람은 비유를 하는 게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이사회한테 해고를 당하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발로 나가서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마블 쪽에서 굽신굽신 해가지고 들어간 듯. 뭐 혹시나 아이언맨 4가 나오면 존 페브로가 맡았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은 감독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사실 모글리 말고는 나머지는 다 성우로 참여했기 때문에 일단 모글리 역할을 맡은 닐 세티. 이 배우는 2003년 12월 20일생으로 12살이고 뉴욕 태생이고 인도계 아메리칸이죠. 이게 데뷔작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연기 영역이 전혀 없고 정글북에 발탁된 계기를 보면은 인도 댄스 강습을 받고 있었대. 인도 댄스? 인도계니까 아마 인도 댄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겠지? 강습을 받던 와중에 강습해주던 선생님이 정글북의 모글리 역할 모집하고 있는데 너 외모도 되고 하니까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외모 자체가 딱 인도인스럽게 생겼잖아.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덜컥 붙어가지고 모글리 역을 하게 됐다고. 근데 경쟁률이 2000대 1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땡 잡았네. 전혀 연기 경력도 없고 이런 쪽에 관심도 없던 애가 인도 댄스 배우다가 모글리가 된 거지. 정글북이 원래 인도 배경인 그치. 그 작품이었어. 라이프 오브 파이도 인종이 비슷하잖아. 비슷한 게 아니고 거기도 인도지. 그치.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나고 호랑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호랑이도 나오네. 거기도 벵골 호랑이 아니었나? 맞아. 그래서 나도 벵골 호랑이가 유행인가? 난 그래서 이 영화가 에필로그인 줄 알았어. 정글북의 에필로그고 나중에 자라가지고 라이브 오브 파이를 찍은 거 아닌가. 모글리가? 나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어지는 게 참신한데? 갑자기 그렇게 이어지나? 그러고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네. 그 다음에 성우들은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루 역할을 맡은 빌 머레이, 그리고 바기라 역할을 맡았던 벤 킹슬레이, 쉬어칸 역할을 맡은 이드리스 엘바, 락샤 역할을 맡은 루피타 뇽, 카 역할을 맡은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킹 루이 역할을 맡은 크리스토퍼 웰켄, 아켈라 역할을 맡은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그레이 역할을 맡은 MJ 안소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스팅이 딱 봐도 화려한 걸 알 수 있지. 다 아는 배우들이고 디즈니가 드림팀을 모았다 정도의 의미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허였던가요? 거기서도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맡은 역이. 그치. 인공지능 역할.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섹시한 느낌이 나는 홀리는 듯한 느낌의 목소리가 들려서 카가 별로 중요한 역할은 아닌데 존재감 하나는 확실하게 어필하고 넘어가잖아. 분위기가 확 반전되더라고. 그때 깜짝 놀랐어 조금. 스칼렛 요한슨인지 모르고 들어도 인상 깊지 않았을까? 내가 그랬어. 배우 누구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는데 이 목소리는 스칼렛 요한슨 같은데? 라고 영어는 잘 모르니까 뭐 발음이나 뉘앙스는 다 잘 모르니까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 그 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뱀 자체가 웃긴 애로 나오는 건데 그래? 당하는 역할로 많이 나왔었는데 남자야 그리고. 남자였어? 근데 이번에는 되게 크고 겁나 크던데? 겁나 큰데 목소리는 섹시하고 이상한 오묘한 매력 같은 거 체면에 빠져들게 하잖아 막. 그러면 성우들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음악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존 데브니 감독이고 전작으로는 평화의 추격자, 서든데스, 라이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더 케이프, 쿠스코, 스파이키드, 캐치앤독스, 프린세스 다이어리, 스콜피온 킹, 턱시도 브루스 올마이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신시티, 에반 올마이티, 더 스토닝 아이언맨 2, 하필즈 앤 맥코이스, 잡스, 텍사스 라이징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에미상을 3회 수상한 바 있고 에미상을 3회나 대단하신 분이고 굉장히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고 디즈니하고 작업한 것들 잦았고 쿠스코 같은 경우가 그러겠네요. 아이언맨 2도 했었고 그렇죠. 네. 감독인 존 페브로하고도 이미 발을 맞춰본 바 있는 거지. 뭐 이번 정글북 OST 같은 경우도 영화 보고 나서 쭉 다시 들어봤는데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 분위기 연출도 괜찮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나왔던 거 하나랑 발루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가 유쾌한 곡을 잘 만든 느낌도 있는 것 같네. 근데 뭐 신시티 같은 작품 보면 또 다른 것도 있고 패션 오브 크래프트도 그렇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건 공포 영화잖아.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하셨네요. 굉장히 네.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지. 여러 가지 하셨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존 데브니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다시 들어봤는데 지금 들어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 되게 올라운드 감독인 것 같아서 잡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촬영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빌 포프 감독이고 전작으로는 매트릭스 리로디드, 스파이더맨 2, 3, 스코필그램 대 더 월드, 맨인 블랙 3까지. 매트릭스 리노디드 같은 경우도 촬영이 꽤 화려했잖아.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그렇고. 다음에 편집 감독 마크 리볼시입니다. 전작으로는 바닐라 스카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블라인드 사이드,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등이 있었습니다. 네. 바닐라 스카이 같은 경우는 편집이 꽤 두드러지는 작품이지. 그쵸. 특히 나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탐 크루즈 나오고 페네로페 크루즈 나오고 탐 크루즈의 스토커로 나오는 게 캐머런 디아즈가 나오는데 중간에 탐 크루즈가 자신의 환상 속에 갇혀가지고 페네로페 크루즈하고 캐머런 디아즈를 혼동하는 장면이 있어. 그 장면 보면 편집이 정말 화려하거든. 그렇게 자신이 혼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체 못하다가 결국에는 여자를 죽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꿈과 현실을 오락가락하면서 갑자기 정신을 번뜩 차리고 뭐 이런 연출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편집이 굉장히 화려하거든. 맞아.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역량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더라고. 그 장면에서 카메론 디아즈 연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 표정이라든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도 그 그치. 옷 계속 바뀌는 장면 있잖아. 그런 장면 그치. 되게 재밌지. 그런 것도 참 재밌죠. 옷이 바뀌는데 다 하나같이 되게 센스 있고 너무 옷이 이뻐갖고 되게 잘 부각시켜서 만든 것 같고 블라인드 사이드도 괜찮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스텝과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2부에서 본격적인 이야기와 함께 작품 분석과 결론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